네, 내년 1월 20일이면 본격적인 트럼프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도 각 후보별 수혜 섹터를 짚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한국-조선 협력을 언급하고 이제 당장 신고가 종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국고처 일부에서는 한국경제TV에서는 지난 한 달간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조기 파악해서 트럼프 후보 관련주로 이 국고처 일부를 보신 분들은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주식에, 한국 주식에 어떻게 우리가 종목에 영향을 미칠 건지 앞으로 이제 큰 틀이 1, 2년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즌2를 대비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은 또 북한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가 갖고 있는 업종의 섹터 내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주한미군 철수에 관련 있는 거는 가장 먼저 방산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방산주를 안 집어넣었죠. 왜 그럴까요? 방산주는 어차피 그 부분이 우리나라 주가의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안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 새로운 앞으로 주목을 받을 방산업이 생겼는데요. 바로 그 부분은 조선주와 그리고 건설 파트입니다. 조선업은 확실히 방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는 앞으로 사우디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북한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대북 관련주. 이건 평화에 대한 부분이죠. 방사는 방어, 공격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이제 원자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공백이 생겨요. 우리나라 인구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군대를 갈 거냐 말 거냐가 가장 앞으로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논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로봇 산업을 국내가 일으키기에 매우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왜 트럼프 시즌2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것에 대한 이해예요. 자,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깨어났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일어나서 내 지갑 어디 있어? 내 호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마 본인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뭐 자식을 찾는다든가 부모님을 찾는다든가 배우자를 찾는다든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사람을 먼저 찾겠죠. 왜냐하면 시간 개념이 그때는 사라지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뱉는 말이 아마 굉장히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표현한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 암살 사건이 있어서 연설 중에 귀에 총알이 스친 다음에 병원 갔다가 오셨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막 퇴원해서 첫 번째로 카메라 앞에 기자회견을 섰을 때 공식적인 석상에 섰을 때 한 첫 번째 말이 어떤 거냐면 한국과 대만의 중요한 말인데요. 대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냐면 대만이 미국의 부를 가져가고 있다. 반도체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승전결 방위비.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모든 연설이나 외교 정책 같은 거를 잘 들어보면 내부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예산 삭감이고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거나 이런 걸 대외적인 정책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다 방위비의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지를 않아요. 대만은 방위비를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하냐. 미국 덕분에 TSMC가 반도체를 잘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지켜주는데 방위비를 내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기승전결 방위비입니다. 대만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어요. 시카고 포럼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돈 찍는 기계다. 참 돈 세는 기계다. 개수기, 머니머신.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 방위비 인상 50억 달러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내고 있는 방위비의 그동안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2024년도에 1조 5,190억 원을 방위비로 지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60조, 국방비가 대략 한 80조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의 상당 부분, 그리고 매년 이렇게 8%, 14%, 8%씩 증가시켜 왔습니다. 상당히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6,800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방위비를 한국이 계속 증액시켜요. 자, 그리고 그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총 방위 예산 금액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는 미군이 2조 2,800억, 한국이 1조 3,800억을 분담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한국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이제 왜 가격이 약간 틀리냐면 환율이 어느 시점에 집계했느냐에 따라 아까 보시면 1조 5천억, 1조 4천억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뭐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1조 4천억, 2조 4천억 전체 중에 2조 4천억 전체 중에서 1조 4천억을 담당합니다. 한국이 이제 절반이 넘은 거죠. 소파 협정에서 비했을 때.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한 3조 원이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얼마로 처음에 협정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 50억 달러로 협정했습니다.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를 불렀어요. 한국 돈으로 14조 원. 오늘 환율로 정확하게 따지면 13조 9,700억. 왜냐하면 1달러당 1,397원에 어제 마감됐으니까. 그러니까 14조 원을 불렀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게 이제 50억 달러로 트럼프 이제 내고를 해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은 그런 걸 잘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50억 달러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다시 1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준 거예요. 만약에 그때 트럼프가 연임이 됐으면 이걸로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차이는 뭐냐? 굉장히 지금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한국은 방위비에 비해 순수하게 방위비, 군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요거에만 다양한 돈을 지불하자 이 얘기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오냐? 가족들도 오지 않느냐? 그럼 가족들에 대한 비용도 니들이 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군이 또 한국에서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항공모함 한 번 뜨고 뭐 죽음의 새라는 백조 폭격기 한 번 뜨고 괌에서 뜨고 할 때마다 그런 것이 다 기름값도 들어가고 인건비 보수해야 되고 미사일 한 번 쏠 때마다 그래서 한 번 주한미군 훈련하면 실제 뭐 원가로는 미사일 한 방에 30억 이러니까 실제 한 몇천억씩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움직이면 훈련하면 비행기 떴다 가라앉기만 하더라도 몇십억씩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 너희들이 다 내라는 거죠. 그 금액의 차이가 바로 한국 돈으로 1조 5천억이냐 아니면은 100억 달러 해서 14조 원. 트럼프 후보가 요청한 대로. 근데 지금은 이제 반땡에서 50억 달러 예전에 합의를 했었죠. 한국 돈은 6조 원 정도. 바로 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주식의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입장 차이의 강력한 차이. 어떻게 결론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적게 지불하느냐. 일본은 한국은 2억 8천 명, 2만 8천 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요. 일본은 한 5만 명 정도가 주둔합니다. 근데 일본은 현재 20억 달러 지불해요. 한국은 10억 달러. 그렇게 보면 인구수에 보면 비슷하거든요. 문제는 GDP. 일본은 인구가 많고 한국, 일본이 적잖아요. 그 GDP 대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금액도 0.06% 정도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또 우리나라보다 또 더 적게 지불해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한미군 감소수입니다. 많이 감소했죠? 예, 한 지난 30년 대비 4만 명, 3만 명에서.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을 한번 잠깐 보면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뭐라고 했냐면 후보할 때 이제 그 기자들 질문할 때 이번에 김정은은 나의 친구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전화 한 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킬 수 있고 북한이 지금 폭파하고 있는 그 도로들 있잖아요. 남한과 연결됐던 것들 비상시에 대비해서 이런 거 다 복원시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을 때 김정은과 자신의 예전에 말했던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그것을 다시 복원시킬 가능성이 후보 때부터 이미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 종식시키는 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종식시키는 거.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저 핵 위협들을 미리 사전에 막는 거.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컴백을 화려하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비 부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하거나 방위비를 그렇게 부담해라. 문제는 뭐냐?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 60 이상 드신 분들, 70 이상 드신 분들, 내가 그때 다시 고등학생이 됐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그때 다시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다면, 이런 생각들 많이 있죠. 한 번만 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한다면, 그것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후보입니다. 대통령 됐다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연임한 사람이에요. 미국 역사상 거의 근대사에서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1기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2기에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295표. 아직 몇 개는 안 깠어요. 실제 300표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따라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지금 트럼프 시즌2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상원의원 의석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금요일 아침 오전에 보내거든요. 8일 날 한국 시간으로 아침 11시 정도까지 집계된 거예요. 계속 이걸 업데이트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상원, 하원, 보궐선거까지 같이 치러요. 그런데 표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 최종 결정되진 건 아닌데 상원이 지금 몇 표까지 올라왔냐면 53표인데 54표까지 올라왔어요. 53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5표. 아마 거의 54표 정도나 이 정도 기타가 2표가 있어요. 무소속이. 그래서 53표, 4표까지 올라왔으면 50표만 넘어도 사실은 누가 이긴 거냐? 공화당이 이긴 겁니다. 즉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국회까지 장악한 거예요. 본인의 당이. 만약에 50대 50이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아래에 있는 부통령이 그때 캐스팅보다 한 표를 행사합니다. 50대 50만 돼도 사실 절반 이상 이긴 건데 지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51대 49였거든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즉 트럼프 후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왜? 입법부에서 그대로 패스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거는 상원, 해외에 군대 파견하는 거는 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상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왜? 신속하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때 하원 다 모으고 상원 결재받고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원만 도장 찍어주면 바로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강해요, 공화당이. 상원 장악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뭐 50대 50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1기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입법부까지 장악한 굉장한 파워를 가진 대통령이 됐어요. 하원까지 장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하원도 장악할 것 같아요. 지금 218석만 되면 되는데 거의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지금 계속 선거표가 이제 보궐선거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트럼프 후보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러고 유럽한테 자꾸 돈 대라고 그러고 대만한테도 돈 대라고 그러고 쪼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부채 현황입니다. 지금 35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1조 달러는 한국 돈으로 1경 4천조 원입니다.
일경 4천조 원. 자, 그런데 지금 35조 달러까지 들어요. 죄송합니다. 1조 달러는 1,400조 원. 그러니까 10조 달러는 일경 4천조 원. 그러니까 지금 한 4경 넘게 5경 가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1년 GDP가 2천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이고. 막대한 부채 때문에 미국도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미국은 부채가 늘어나는데 2010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중국 GDP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근처까지 거의 다 왔어요. 2030년도 되면 이게 역전됩니다. 한 나라의 국방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GDP에서 나오죠.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돈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이번 연도에 9,7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1,200조 정도 돼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두 번째인데요. 2,9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냥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천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0조 정도. 문제는 인건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방위비를 줄여서 발표해요. 실제 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속에서 미국이 다른 거는 다 우세한데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한테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예전에는 파란 거는 미국입니다. 빨간 거는 중국이에요. 어떻습니까? 파란 게 압도적으로 높았죠. 80년대, 90년대. 그런데 2000년도에서 2004년부로 갑자기 빨간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도저히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함 건조 능력입니다. 미국은 군함 건조 능력이 중국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본한테 맡기려니 일본도 용접공이 없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누구냐? 한국밖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지금 두 가지의 트럼프 시즌2의 악재도 있지만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 호재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은 우리나라 자주포나 탱크처럼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제2의 앞으로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초창기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위비 절감 상원을 장악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돼요. 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앞으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국한테는 외국한테는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죠. 한국한테는 최대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 관련주들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조선업종. 국내에서 앞으로 미국과 협조해가면서 예전에 반도체 견제했던 것처럼 가장 큰 수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의 트럼프가 아니라 막강한 상원까지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을 트럼프 시즌2 1탄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트럼프 시즌2 가장 강력한 정책 종목군들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